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가 조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오늘은 또 마침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할지 참 좋은 기회로 또 모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 사실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조선주 안 가지고 있으면 섭섭할 것이다.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선주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3분기 어닝 시즌에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2024년 달성 실적으로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매우 있습니다. 심지어 2007년에 피크를 찍었던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상회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확정된 실적으로 하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스러운 수준인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기간에 거의 주가가 2배가 된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이상한 상황인데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달성할 실적으로 좀 땡겨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가격 부담이 많이 없어지긴 할 텐데요. 이제 그 시각을 옮기기까지는 일단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다 발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아직 이제 2월 초까지 조금 더 실적 발표되는 거를 지켜보시고 회사들의 올해 계획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024년 실적으로만 보면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앞서도 저희가 자막에 나왔습니다. 2년 더 호황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건 조선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LNG선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선 그다음에 해군과 관련된 부분 얘기도 나오고 모멘텀을 어디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사는 사실 좀 일부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봤을 땐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조선 업체들이 수익성 사업으로 진행했던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업의 성격상 저희가 언제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시행 시기가 굉장히 늘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영위를 하고 있던 사업에서 조금 실질적인 수익성을 빨리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저희가 LNG 신규 수출 승인 프로젝트를 조금 중단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만 LNG 수출을 기획하려고 기본 설계를 진행 중인데 아직 수출 플랜트를 건설하지 않고 있는 플랜트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FID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을 개시하는 시점에 저희가 맞춰서 수송선에 대한 부분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일부 프로젝트들은 FLNG 형태로 해양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설비까지도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 거의 다이렉트로 한국조선업체로 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뉴스 트래킹을 좀 하시는 게 올해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수주 중에 돈 된다 소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나오는 거를 좀 기다리시기에 편한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을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을 실제로 뭐 수주가 나오거나 가져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일부가 될 것이다. 다만 에너지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혹시 조선 쪽에는 우려 사항이 없는 건가요? 이제 그 관세 부과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조선한테는 리스크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2018년 상반기에 관세 부과,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실제로 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2018년에는 관세 부과하기 이전에 조금 빨리 수출입을 진행하자라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연간으로 따져보면 18년 대비 19년에 해상물동량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극동아시아와 그 북미 사이의 그런 노선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24년 자체가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 때도 사실 관세가 계속 올라오는 추세였었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땡겨서 미리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가가 더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물동량은 저희는 당연히 좀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 하우스에서 이번 관세 부과는 중국이 굉장히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무역 적자의 비중이 이제 지금은 중국에 많이 쏠려 있지 않고 다른 국가들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해상 물동량은 증가하기보다는 조금 감소할 위험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조선주들 흐름을 봤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턴키 수주. 그러니까 수주는 해놓고 인도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지금도 수주하는 당시에 계약금만 받고 네. 건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캐시플로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긴 한데요. 그런 수주 형태에서 저희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건조 기간이 일반적인 선박보다 훨씬 길었던 해양 플랜트를 좀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었고요.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는 심하면 진짜 40개월씩 건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막상 인도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발주하는 주체가 그때 유가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안 찾아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개월 정도 내외밖에 안 걸리는 일반 상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건조 하고 나서 다시 안 찾아가거나 이런 이벤트도 잘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되었건 12개월을 단위로 계속 건조 과정이 네. 돌아가게 되면 조선 업체들에게 있어서 이제 현금 흐름을 상대적으로? 많이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에서 컨테이너선 12척 수주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주가가 좀 반응할까요? 그게 이제 앞서 네. 나왔던 한국조선해양의 공시가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거에 대한 아, 공시였었고요. 오늘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뉴스에 파는 약간 그런 그러게요. 상황인 것 오늘은 같습니다. 조정이네요. 저희가 저 시리즈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사실 몇 주 전부터 조금 네네.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생기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월 6일자 기준으로 HD 현대그룹의 조선 업체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설명에 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시장 심리가 그때는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기대치만큼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제 이제 30% 공시를 일부 업체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세는 이제 기대하는 수준에 많이 부합을 했지만 마진이 3분기 대비 4분기 아주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기준 영업 마진이 4% 수준이었었는데 4분기만 단일로 봤을 때 영업 마진이 7% 정도까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 업체들은 분기별로 어쨌든 수익을 인식하고 안 인식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흐름으로 봤을 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적에 있어서 계획치를 많이 달성했구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증가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26년, 27년, 뭐 25년도 당연히 그렇지만 저희가 제품 단가도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라서요. 실적 네.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전혀 안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요즘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은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선 기자재 쪽이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은 덜 부담스럽다 이런 코멘트도 저희 시간에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조선 업체들보다 역사적인 고점을 네. 빨리 뛰어넘은 상태이고요. 그래요? 예. 기자들이 더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저희가 네. 봤을 때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느끼는 한계치를 보자로 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은 2025년까지 만드는 양 이상으로 더 많은 양의 배를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품처가 국내 조선 업체들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한테도 납품하고 해외에 있는 조선 업체한테도 납품하고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선박이 개조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AS 마켓도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조선 업체들보다 훨씬 더 구조조정을 많이 당하면서 업체 수가 많이 엎쳐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납품할 수 있는 납품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인지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에 대한 포지션은 더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하반기가 되면서는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조선 업체들에 대한 그 국내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갇혀 있다라고 느꼈을 때 네. 외부 매출이 조금 얹어지면서 이제 매출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수주가 꾸준하게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리밸류에이션을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다 포괄해서 지금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거예요? 저희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선 업종에 대해서 보실 때
전반적으로 실적을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2007년에 그 비싸게 받았던 배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2010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ROE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이제 증빙을 하는 거의 첫 해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최근까지 환율이 이제 회사들의 계획 환율 대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이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좋아지는 모습을 상반기 내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적 모멘텀 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일단 4분기 실적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네네. 앞으로의 계획이 앞서서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매출 수주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탑픽은 HD 현대 마린 엔진. 네. 마지막으로 전략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오늘 또 마침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접근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상반기에는 크게 움직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심리가 저희는 흔들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앞서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오늘을 기회 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 업종, 조선 기자재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